100%입니다. 리플이고요. 리플이 700원을 깼었죠. 700원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더 살짝 올려줬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여기 눌러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판단이 됩니다. 또 아래 버튼 있죠.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이 링크를 보시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모바일이고 하나는 PC입니다. 핸드폰으로 시청하시는 분들, 또 컴퓨터로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링크 두 개 있고, 링크 두 개 얼른 눌러 들어오시면 정보 빨리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리플이 상당히 오늘이었죠. 오늘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방 압박을 받았습니다. 쭉 내려왔어요. 이제는 앞으로 이제 리플이 이제 이거에 대한 대응, 이 항소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법원이 판결을 어떻게 내려주느냐에 따라서 이제는 리플의 운명이 달려 있다라고 또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을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맞춰 나가고 이 정보를 하나하나 잡고 나간다면 우리한테는 오히려 더 이게 더 수익으로 갈 수 있는, 큰 수익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이제 바닥을 완벽하게 찍었잖아요. 정말로. 그동안 못 담으셨던 분들 계세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올라가지고 있었던 부분이라서 언제 내려가라, 언제 내려가라 하셨던 분들 계세요. 이렇게 내려오니까 오히려 더 기회가 더 왔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런 기회를 잘 잡는다면 리플은 반드시 올라가거든요. 리플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고가 얼마 찍었습니까? 735.4원, 그리고 저가는 690원입니다. 지금 705원 하고 있죠. 2.79% 내려와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오히려 우리한테는 기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지금 단 문제는 이제 RSI 수치가 매도세가 많이 붙었죠. 매도세가 많이 붙었고 34.9, 이 정도로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은 고래들도 있겠고 여기에 이제 개인들이 더 많습니다. 고래들은 이제 조금밖에 없어요. 이렇게 흔들어 주는 고래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매도를 해주면서 매도를 하면서 이렇게 매도세를 많게 보여주는 고래들이 있고, 여기에 우리 개인들이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체크할 수가 있죠. 이 고래들은 오히려 더 지금 이 매도도 매도지만 오히려 더 매집을 하고 있는 고래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리플이잖아요. 리플입니다. 리플은 다시 힘을 내서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만큼의 상승 모멘텀은 충분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뉴스를 먼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좀 당황스럽긴 했죠. 예상을 했었죠. 예상은 이제 0.001이라도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리플이 항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걸 좀 뉴스를 보면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SC 항소 판사 토레스 엑셀 분류에 대한 판결, 이것이 리플의 XRP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참, 이게 빨리 끝나야 되긴 끝나야 되는데 참 그러네요. 자, SEC 내용 보면요, SEC는 리플랩스에 대한 판결에 항소하기로 결정하면서 26년까지 법적 분쟁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왔고요. 리플의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이 결정이 기관의 소송 전쟁의 연속이라면서 실망감을 표명했고요. 또 알데로티는 뭐 그렇지만 실망스럽지만 놀랍지도 않다라고, 이만큼의 대응 전략을 짜놨겠죠. 리플도 대응 전략을 짜놨고, 이, 이 표명을, 이전에 이제 법원이 리플이 무모하게 행동했다는 주장을 이런 부분이 기각했죠. SEC가, 한번 항소를 했는데 법원이 기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사건과 관련돼서 사기, 피해자 또는 손실 혐의가 없다고 강조한 바가 있고, 이 부분을 언급했죠. 법원도 알고 있는 겁니다. 리플이 이런 걸로 해서 사기를 치거나 여기에 피해자가 있다라고 법원은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없어요. 절대 없고, SEC는 있다라고 말하는데 없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얘기했죠. SEC의 결정이 기관의 평판을 훼손했다고 비판을 했고, 또 이 갈링하우스는 이 SEC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비증권자로서의
XRP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고 강조했고, 또 이것은 이전에 SEC가 중간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사건의 강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것이 그러니까 조금은 약간은 이제 의문이 드는 상황이 온 거죠. 이렇게 보니까 지금까지 아무런 액션이 없다가 이 기간이 다가오니까 10월 7일이라는 기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항소를 하겠다. 법원에 항소를 제출하겠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그러면서 리플을 한번 흔들어줘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바닥을 치게 만들어요. 이게 오히려 더 지금 이 SEC가 뭐 지금 어떠한 액션을 취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만 해야 됐는지를 우리가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아야 될 문제고, 이 법적 절차가 연장됨에 따라서 교차 항소를 고려하는 리플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리플이 지금 크로스 어펠이라고 나오죠. 이게 이제 SEC가 항소했으니까 우리도 같이 항소하자. 크로스 항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리플의 전략을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이 법적 분쟁은 현재 진행 중이고 리플의 교차 항소 전략을 고려하고 있다. 또 항소 변호사 프레드 리스폴리는요. 항소 준비 일정을 준비했고, 이는 또 제2의 이 순회 항소 법원이 2026년 초에 판결을 내릴 수 있음을 나타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이 또 흘러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24년이죠. 올해가 24년인데 이게 26년 초에 판결을 내릴 수 있음을 나타내는 부분이고, SEC 개회식 브리핑은 또 25년 1월까지 예정되어 있고, 요 리플의 브리핑은 그 직후에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법원 청문회는 25년 말에 열릴 수가 있고, 최종 판결은 26년 3월에서 4월경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면 지금 24년 10월입니다. 10월인데 이 10월인데 이게 이제 2년 26년까지 갈 가능성이, 항소로 인해서 쭉 이어갈 가능성이 있는 부분. 그러면 리플이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 족쇄가 채워진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항소가 됨으로써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뭐 가려 해도 어느 정도 한계점에서 다시 한 번 더 눌림을 당하고, 이럴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 기간이 길어지면 리플과 나머지 암호화폐 시장은 몇 년 동안 법적 불확실성을 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26년까지는 또 이 항소를 기다리고 있는, 이 항소의 이제 결과를 기다려야 되니까, 이거에 때문에 리플뿐만 아니라 모든 암호화폐가 이런 어 불확실성에 처해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은 법원의 이전 판결이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구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바로 리플은 법원이 항소를 제출하더라도 이것을 법원이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리플이 이 부분을 알고 이렇게 접근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보시면 어,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크라켄 이 법원이 SEC의 암호화폐 자산 보안 이론을 기각함에 따라서 리플과 크라켄 법적 이정표를 달성했다. 그러니까 지금 크라켄은 기각했죠. 크라켄과 SEC와의 이 법적 다툼은 기각을 했어요, 법원이. 이것을 알고 가야죠. 법원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법원은 판례를 중시합니다. 예전에 어떻게 판정을 내렸는지가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상당히 크게 작용해요. 그런데 이게 크라켄을 보면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크라켄 기각을 했잖아요. 자, 보시면 이 법원 판결, SEC의 광범위한 주장에 의의를 제기했고요. 그리고 이 법원 명령에 크라켄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마르코 산토리는 법원이 크라켄의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토큰이 증권이라는 SEC 주장을 신속하게 기각했다고 언급했고요. 이 판결은 크라켄의 승리가 간주가 되고, 이는 해당 토큰이 미국 법에 따라서 증권으로 간주가 되지 않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 법원이 토큰이 증권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또 소송이 발견 단계로 넘어가도록 허용하고, 또 토큰과 관련된 일부 계약이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똑같죠? 지금 이게 어떤 거와 똑같습니까? 리플의 판결과 똑같습니다. 리플의 판결과 상당히 똑같고, 이 부분이
산토리는요, 법원이 SEC의 암호화폐 자산 담보 개념이 불분명하고 또 혼란스럽다고 판단했다면서 또 이번 판결이 크라켄의 중요한 승리라고 환영을 했고 또 법원은 SEC 접근 방식이 비판하면서 특히 거래가 증권으로 간주가 되려면 서면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제안함으로써 증권거래위원회가 지속적으로 크라켄의 입장을 잘못 파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니까 이게 증권이 되려면 서면 계약서가 필요한데 이런 게 없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이 아닌 거예요. 우리 토큰은 우리 코인은 증권이 아닌 건데 지금 이 SEC는 계속적으로 우기고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더 기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이제 리플에 대해서 크라켄도 기각이 됐으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법원의 판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게 이런 부분이고요. 크라켄 거래소 운영과 관련해서 여전히 SEC 얘네들도 소송의 직면에 있어요. 이 크라켄도 소송의 직면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라켄은 여전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관할 하에 미등록 증권거래소를 제공한다는 비난의 직면에 있다. 또 미국 이 지방법원 윌리엄 오리스 판사는 SEC가 크라켄의 수행한 특정 암호화폐 거래가 투자 계약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공했다면서 따라서 미국 법률에 따라서 규제되는 증권에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니까 막 이런 부분인데 크라켄은 SEC 주장이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이 소송을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각. 이 SEC와 이 크라켄과의 기각이 됐고 이제 XRP와 리플과 같은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여기에 SEC는 한 번 더 기각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게 지금은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미 대선이 다가옵니다. 11월 달에. 11월 달에 미 대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 미국 정치권이 난리가 났어요. 이것 때문에. 11월에 미 대선이 다가오는데, 미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일개의 미국 기관 SEC가 항소를 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악영향을 끼칠까? 바로 해리스입니다. 해리스에 악영향을 끼치고, 물론 내일 여론조사가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해리스가, 영향이 상당히 많이 받을 것이고요. 해리슨의 지지율은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다. 왜? 지금 이 SEC는 어디 소속이죠? 지금 미국 기관이죠. 지금 미국은 어디 정부입니까? 민주당 정부입니다. 민주당 바이든 정부죠. 민주당 정부고 이런 부분 이 민주당 후보는 누구예요? 해리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얘는 내려올 수밖에 없죠. 그럼 누가 올라올까요? 바로 트럼프입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 암호화폐 미국 국민 70%가 암호화폐에 투자를 합니다. 투자자들이에요. 그럼 이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을까? 이 XRP 항소 하나만으로 가상시장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가만히 있을까?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면 해리스는 내려오고 트럼프는 올라간다. 이게 지금 그래서 미국 정치권이 난리가 났고 이 정치권에서 계속적인 이 SEC에 압박을 가하고 이 게리 겐슬러를 바로 해임을 시켜야 된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현재까지 앞으로 더 뉴스가 더 나오게 된다면 더 제가 한 번 더 계속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릴 거고 이 영상은 하지만 실시간이 될 수가 없는 게 저희 정보방보다 느리죠. 영상은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빨리 받아보셔야 돼요. 이런 정보를 빨리 받아야 빨리 대응할 수가 있고 빨리 우리가 수익의 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되느냐 바로 상단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자, 010-6531-7908, 6531-7908번, 여기에 8번입니다. 이 숫자 8번 하나만 눌러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고요. 제가 문자를 먼저 보내드립니다. 문자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이 매매 관점에 비중관리, 그리고 구간을 보내드려요. 이 구간. 이 비중관리와 구간, 어느 구간 들어가고 어느 구간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입니다. 이것을 알고 가셔야 돼요. 이 비중, 당연히 나눠야죠. 지금 확실히 보여주죠. 이렇게 또 올라오네요. 리플. 이 비중 내가 100만원을 투자해요. 50만원을 투자해요. 아니면 1000만원을 투자해. 다 나눠야 됩니다. 비중을 나눠서 시드머니 확보가 필요하다. 시드머니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움직여야 된다. 왜? 이렇게 눌러줄 때 들어가야죠.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죠. 우리 개수 늘리고 그리고 단가 낮추고 그런 방법이 필요하고 이게 그래야 수익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지금 리플 보세요. 이렇게 리플이 지금 이렇게 움직인다. 이것은 지금 고래들이 이렇게 가지고 놀고 있는 겁니다. 고래들이 100% 가지고 놀아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나 이거 또 한마디 하고 가야 돼요. 이거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걸 보세요. 비트코인 ETF 선점 효과의 노림수. 이때,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하고 나서 어떻게 됐냐? 엄청 눌렀죠? 비트코인을. 엄청 누르고 고래들은 매집했어요. 매집하고 나서 1월 달에 승인이 됐고, 그러면서 고래들은 수익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지금 현 상황과 상당히 비슷해요. 지금은 뭐 대외적인 이슈도 많죠.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이스라엘과 이라크 이 전쟁도 있는데, 이라크가 아니요, 이란이죠. 이게 있는데, 얘네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리플 어제 ETF를 신청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ETF를 신청했어요. 이 부분. 신청을 했는데, 고래들은 지금 이게 갑자기 항소 얘기가 나오고, ETF 신청하자마자 항소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엄청나게 하방 압박을 받았어요. 리플은 이거밖에 내려올 수가 없거든요. 이 이슈 아니면 이렇게 내려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이슈로 해서 내려왔는데, 보세요. 리플이 지금 어떻게 움직였는지. 리플 두바이 금융 서비스청에 승인 의혹되겠어요. 이게 중동에 오일머니가 들어옵니다. 이 부분 또 보세요. 리플 고래 매수세로 거래량 급증하면서 1달러 돌파 기대 상승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바로 전날까지. 근데 갑자기 항소 얘기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보세요. 현물 ETF 신청했죠. 비트와이즈가 리플 ETF를 신청을까지 딱 떨어지자마자 항소 얘기가 딱 나온 거예요. 그러면 하방 압박 쭉 내는 거죠. 지금 뭔가가 맞아 들어가죠.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 고래들은 이렇게 유도하고 있다. 지금 보세요. 끌어올리죠. 또 끌어올리다가 다시 한번 훅 눌립니다. 이렇게 고래들이 유도하고 있으니까 절대 속지 마시라 말씀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중하고 이 구간 어느 구간 들어가 어느 구간 나와야 되는지 알고 가셔야 됩니다. 비중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나눠야 수익이 극대화 될 수 있어요. 구간 어느 구간 들어가고 어느 구간 나오는 겁니다. 매수매도입니다. 매수매도 지금 이야기가 좀 복잡하게 됐는데 어쩜 매수겠습니까? 저점 매수고 고점 매도입니다. 이거를 다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지만 막상 투자에 들어가면 이 타점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잡아드린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잡아드리기 때문에 꼭 문자 받아보셔라 말씀드리고요. 또 이 8번 누르기 힘드신 분들은요. 이 8번 누르기 힘드신 분들은 아래에 링크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지금 문자보다는 링크가 더 빨라요. 지금 문자가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문자는 순차적으로 갑니다. 근데 이 모바일 참여 링크 있고 또 PC 참여 링크 있죠. 이 링크를 눌러 들어오시면 바로 여러분들 바로 들어올 수 있어요. 정보 빨리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빠른 정보가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이거 다 무료입니다. 다 무료이고요. 100% 무료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이 무료니까 또 금전 들어가는 것도 없죠. 제가 돈 요구하는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금전 요구하는 것도 없다는 거고 안심하고 들어오셔가지고 제 정보 빨리 받으시기 바라고요.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좀 많이 길었습니다. 제가 말이 좀 많아가지고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이 유익하셨고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버튼 구독과 좋아요를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기원하고 이상 8번 100%였습니다. 정보 빨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